일단 로직 트리가 뭔지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로직 트리는 말 그대로 로직하고 트리하고의 합성어예요.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트리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가 뭔가 좀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이 나무가 뻗어나가는 게 논리적으로 뻗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로직 트리가 가장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머리 안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 생각들을 정리하는 제가 알기로 가장 강력한 툴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툴이에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 생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생각의 구조를 잘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는 뭐냐면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특히 뼈대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로직 트리고, 이 로직 트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했던 미씨하고 커플입니다. 네, 일심동체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제가 미씨를 먼저 하고 왔어요 지금 일단. 그래서 이 로직 트리 안에 미씨라는 개념인데 여기까지 딱 보시면 아, 그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순서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3가지라고 말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 이해되시죠? 3가지로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로직 트리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이걸 오히려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감이 좀 오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냐, 이걸 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해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인사이트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런 순서대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그려볼 거냐, 실제로 그려보자,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활용하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JTBC의 손 아나운서님, 그 유명한 손 아나운서님이 뭔가 브리핑인가 뭐 할 때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 갈 때 이제 문과, 이과가 나오면서 뭐 경상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그래서 이 전공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라는 거를 누군가 분석한 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자, 답을 일단 보여드리면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경상계열 가면 CEO 되고 부도 나면 치킨집, 인문계열 가면 백수 하다가 치킨집, 작가 하다가 치킨집 그리고 이과는 아사 아니면 과로사,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오픈 현실을 뭔가 트리로 그려준 거죠. 요게 엄밀하게 로직 트리라고 얘기하긴 사실은 어려워요. 이쪽 뒷부분이 로지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건 로지컬한 거 맞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라는 건 정말 그냥 우스개인 거고, 문과로 나누고 이과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전개하는 이 방식은 로직 트리가 맞아요. 자,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직 트리를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는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언제 로직 트리를 사용하냐면, 답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엄청 자주 활용해요, 진짜. 제가 코칭할 때 마인드맵 딱 꺼내면 아, 지금 로직 트리 그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제가 마인드맵 쓰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 로직 트리를 언제 사용하는지도 로직 트리로 그려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로직 트리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로직 트리로 그려보니,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강의할 때, 코칭할 때, 그 다음에 뭐 일단 기타로 뺐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언제 로직 트리를 사용하느냐, 예를 들면 강의 설계할 때, 처음에 뼈대 잡을 때, 이때 진짜 많이 쓰고요.
코칭할 때는 코칭하는 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로직트리를 쓰는데 보통 이런 느낌으로 써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구체화할 거냐, 이때도 로직트리 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특히 글 같은 거 쓰실 때, 아니면 책 쓰실 때, 특히나 전체 뼈대를 잡거나 카테고리를 잡거나 아니면 책 목차 잡을 때 로직트리를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그 다음에 그 개별 글 안에서도 하나의 글을 완성시킬 때도 로직트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기타로 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 언제 로직트리를 쓰느냐, 보통 제가 일이 되게 많아질 때 이거 빨리 정리해야겠다 할 때 로직트리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글에서도 로직트리를 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로직트리를 되게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로직트리가 그려져요. 그냥 머리에서 내가 꼭 이렇게 마인드맵을 쓰지 않아도 머리에서 가지를 뻗으면서 계속 로직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머리 안에서 자동으로 일단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글이 그냥 나와요. 생각이 많이 이제 숙성이 되면서 숙달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예시로 몇 가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화면을 잠깐 좀 바꿀게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요런 느낌입니다. 요게 제가 2016년에 8월 달에 저의 일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을 정리를 좀 해보는 개념으로 그렇게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요게 2016년 걸 갖고 온 이유는 옛날부터 쓰고 있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일도 워낙 많았고, 요게 8월 달이면 제가 실제로 그 연수원에 이제 간지 2달 정도 딱 거의 될 시점인데, 되게 초반이었고, 초반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길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로직트리를 많이 썼는데, 자, 요걸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할 일을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교육 관련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본사의 모 파트장한테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보고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중국 법인 쪽에 뭐가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 대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잠깐만요, 사공마님. 과정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이 팀의 룰을 세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 밑에 이제 주임이 있었는데 그 주임을 육성하는 것들, 나머지 요런 느낌으로 제가 요런 식으로 나누고 여기서부터 또 가지를 쳐가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목적이 있다. 교육 관련하는 거 주장하기 위한 백데이터로 이거 데이터 이거 저기가 틀렸네요. 다로 활용하고 전세 판세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목적까지 정해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올해 교육 몇 시간 했나, 그 다음에 비용 얼마 들어갔나,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는 몇 시간 교육하나, 그 다음에 직무교육 비율은 얼마나 되냐, 애사심 같은 건 어떤 교육을 위해서 키워지나, 그 다음에 개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뭘 어디를 키워야 되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것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워딩을 정리해서 쓰는 것보다 날것 그대로 일단 써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느낌이 확 살아서 들어오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의 파트장한테 확인해야 될 게 뭐 근무표 확인해야 되고, 교육 일정 전체하고, 공장의 교육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 당시에 뭐 캠프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을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겠구나라고 제 투두 리스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윗선에다가 보고자료를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간 단위가 있고 월 단위가 있어요. 이게 먼슬리 비즈니스 리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고자료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국 법인 대응할 때는 대응에 대해서는 송부자료들을 어떻게 요청하고 보고자료는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막 시급히 해야 되는 과정 개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초반이다 보니까 과정 개발 시에 또 파악해야 될 부분이, 그냥 과정 개발할 때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신규 액티비티를 개발할 때는 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당장 또 닥친 그 본부장님 강의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교육이 있고 또 다음 교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당시에
제 업무에서 제가 빨리 알아야 되는 순서대로 여기다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룰 세팅. 실제로 이제 교육을 만들고 뭐를 할 때 룰이라든지 아니면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제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 제 밑에 이제 주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챙기는 것들을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누락사항이 뭐고 좀 챙기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강사 훈련, 이거 말 그대로 아이디에이션 같은 거죠. 뭘 해야 될지를 일단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별로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은 기타로 빼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수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실제 연수원에 오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는 제가 타본 적이 없었어요. 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차로. 그래서 이제 버스를 꼭 타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본사하고 이제 친목이나 뭐 친화를 위해서 제가 막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해야겠구나라고 여기다가 마킹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싹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함께해요. 제대로 영